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화가 나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누군가를 해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화를 억압하면 화병으로 번져 스스로를 갉아먹거나 엉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화를 적절히 푸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르는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연아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속의 내용을 읽어드리니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을 다루는 4가지 방법. 나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만약 당신이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혼란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질 것.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우선 자신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감정은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법이다. 그러니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동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 좋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약해지고 자연히 쓰러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출하라는 뜻은 아니다. 감정은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서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감정이 해소되기는커녕 심장이 빠르게 뛰고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그러니 충분히 기다린 뒤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감정에 굴복하지 않는 최선의 길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어떠한 감정이든 숨 쉴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쓸 것.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는 이를 상대에게 솔직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이다. 나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여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면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원인으로 돌리지 말고 나는 뭐뭐라고 느낀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내가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속상했다. 나는 내가 다른 의견을 무시할 때 화가 나 등등 나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 내 느낌을 순수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갈등 상황에서 너 때문에 속상해, 너 때문에 화가 나 등등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내뱉는다. 그럴 경우 상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게 되고 순식간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 목표가 내 감정을 정확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갈 것. 안 좋은 감정일수록 상대에게 쉽게 전염되고 공명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상대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가 짜증을 내면 나도 짜증이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가는 게 좋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 우리 좀 가라앉힌 뒤에 말하자 라는 식으로 격한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정에 충실하되
감정을 너무 믿지 말 것. 감정은 기본적으로 쾌락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기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심한 경우 그 감정을 무작정 따라가다가는 사실관계에 대한 혼란이 오고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즉흥적인 것인지 나중에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라. 그래야만 서툴고 잘못된 감정 표현으로 인해 나와 상대방 모두 상처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내가 그를 용서한 진짜 이유. 우리의 감정은 사탕을 드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 같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감정은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린다. 어른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유치한 말과 행동도 감정에 휘말리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기도 한다. 그러고는 곧 후회하고 얼굴을 붉히며 밤을 뒤척이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잘못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는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게 바로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 잘못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잘못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오래 기억한다. 감정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만족을 모르며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아이는 아직 자아나 현실감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좌절이나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바로 격한 반응을 보이며 상처가 깊고 오래 남는다. 이러한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긴다. 마치 비 오거나 흐린 날이면 예전의 상처가 욱신거리고 쑤셔오는 것과 같다. 우리의 감정은 특히 안 좋았던 일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행복하고 좋았던 일은 당연한 듯 잊어버리고 상처나 모욕받았던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마치 30분 전에 일어난 일처럼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며 생생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분노나 화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감정이다. 하지만 심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끝없이 되풀이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저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려는 마음이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된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에게는 현재와 미래는 없고 오직 상처 입었던 과거만 있을 뿐이다. 몇 년 전 나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한동안 시달린 적이 있었다. 누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웃음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식욕마저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서너 시까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이러다 내가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내게 그리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그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다. 그랬더니 솥단지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던 내 속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그 뒤로는 다시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용서란 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을 떠나보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고요를 되찾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떠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또 용서란 자신과 상대에 대해 품고 있던 이상을 접고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다. 즉 상대도 나와 똑같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애정을 쏟아부을 가치가 없는 그에게 몰두했던 내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작업인 셈이다.
이러한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굴복돼서 참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꼭 뒤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때까지 쌓아온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앞으로는 감정이 올라오면 일단 한 박자 쉬면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난 후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차분하게 전하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